기존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사업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로서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 쌓인 적립금은 어느덧 500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만약 올해 이 큰 돈이 주식시장에서 운영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퇴직연금 적립금 상당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증시 보조의 수혜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 2%대 늪에 묶어둔 500조 원이 든든한 노후 자산이자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까?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IT 금융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조문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단순 노후 자금을 넘어서 이제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그야말로 큰 손이 된 건데 현재 퇴직연금의 증시 영향력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근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겪는 변화 중에 하나가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실적 배당 상품이나 투자 상품으로 이제 전환되는 게 좀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 질문하셨듯이 퇴직연금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논하려면 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연금 의무화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면 이제 도입 안 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부분 하나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퇴직금 규모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게 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느냐. 저축에서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는 범위 이게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변화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훨씬 더 많이 커져갈 거다. 2005년 그때 저도 기억해요. 그때 DB형, DC형 막 이렇게 있어서 교육하러 막 오고 그러셨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퇴직금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간절한 생각 때문에 DB형으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70% 정도가 원리금 보장형, DB형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연금이라 이걸 두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자금이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이게 퇴직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뭐 어떤 걸 짚으시겠습니까?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투자형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금형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일정한 소득을 그냥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정한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근로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뭐 실적형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그렇게 이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우리 사실은 우리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2,500에서 8,000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지 한참 동안 2,500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하로.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지 발전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도적으로 좀 더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기금형 투자 상품을 갖다가 이제 정부가 내놓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는 원래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도입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돈을 못 주는 회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사 바깥의 금융회사에 보관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운용을 하는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때 운용 주체를 돈을 맡긴 회사로 할 거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근로자 돈이니까 근로자가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이 나뉘잖아요. 근데 초기 단계에 도입할 때 회사나 이제 근로자들한테 선택을 맡겼더니 기존의 퇴직금 제도랑 가장 유사한 DB형,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 제도를 선택했어요. 이거는 투자 성과랑 아무 상관없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퇴직금 받는 제도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운영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지고 내가 임금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건 내가 운영하는 게 회사가 운영 맡겨놓는 것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 상품의 다각화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4, 5년 전 이전부터 퇴직연금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미국 시장, 해외 시장 투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가능해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ETF 같은 상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글로벌한 수익을 내가 퇴직연금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겠네 하는 변화가 첫 번째 생겨났고 그걸 좀 더 가속화시켰던 변화가 뭐냐 그러면 작년부터 있었던 국내 증시의 하락. 그러면서 대다수 투자들이 외국 시장은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은 몸에 와닿는 거고 주변에서 이제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하는 관심들을 가져오면서 투자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때는 DC형으로 전환해서 내가 운영을 하면서 반도체 ETF 담았던 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대박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 DB형으로 그냥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그냥 있었던 분들 5년 수익률을 보니까 연 2에서 3%예요. 이 기간에 DB형하고 DC형이 그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단기 수익률 보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만 비교해보면 비슷비슷해요. 네. 왜 비슷하냐 그러면 DC형 자금의 80%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평균을 내버리면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이 수렴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제 DC형 가입자들 내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오죠.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말씀하셨듯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맡겨놨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좀 낮게 나오는 이 범위가 많이 벌어지고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되면서 최근에 그 변화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예금만 하고 있거나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또 느끼기 시작하고 또 DB형에 맡겨놨던 사람들은 이것 좀 옮길 수 없냐라는 욕구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DB형보다는 DC형 상품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주의 사례라든지 미국의 사례,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한 9.7%, 그다음에 호주도 5점 중반대, 그다음에 그 일본도 한 6%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2%대보다는 훨씬 더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2023년 기준이고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수익률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DC형도 높아진 데다가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형 DC형도 뭐 2.6%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됐고요. 그 퇴직연금이 이제 그 저축형에서 투자형으로 바뀌면서 퇴직연금을 맞는 기관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 문화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IRP에서 ETF와 TDF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금융업종별 적립금 추이를 보면 2025년 기준 은행 성장세 대비 증권사의 유입 속도가 매우 가파른데요.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가입자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DC형으로 해서 증권사로 돈이 넘어오는 걸 실감하십니까? 실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이동합니다. 진짜 많이 이동합니다. 이제 그 이동의 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임금 제도의 변화입니다. DB형 제도는 임금 상승률이 높고 호봉제 같은 제도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달라지는 게 있죠. 연봉제 실시하면 성과가 안 좋을 때는 자기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이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 문제. 두 번째는 임금 피크 도입. 임금 피크로 임금이 줄어들면 급여가 같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또 직급 체계 단순화를 했어요. 그럼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임금 체계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임금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운용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이 제도 변화 때문에 옮겨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은행 보험 중에도 일부는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만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 거래할 수 있는 단일 가격 거래만 되겠는데 실시간 트레이딩이 되는 게 증권사거든요. 근데 요즘 전체 시장에서 보면 퇴직연금 적립금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옮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장에 출근할 때 보면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나 아침에 PC 딱 세팅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퇴직연금 수익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이게 뭐가 돼? DC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생긴 게 뭐냐면 퇴직금이 저 금융회사에 있던 게 자기 손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보이던 자산이 보이는 자산으로 되면 우리 보이면 관심 갖고 관심 가지면 잘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고 올라갈 때 좋은데 내려갈 때 하루 종일 다운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 성향으로 바뀌었을 때 이 자산이 투자 자산 중에 어디로 가는가. 지금 ETF 많이 한다 말씀하셨는데 또 있잖아요. 배당주로 갈 수도 있고 TDF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주식형 펀드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TDF 시장 규모가 적립금 규모가 아니라 2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처음에 TDF라는 것들은 말씀하셨듯이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되면 한 40% 이하로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뜨려주는 상품이거든요. 그걸 이제 펀드가 알아서 해주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관리 기술이나 역량이나 이런 게 안 되시는 근로자분들이 좀 다 맡겨놓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폴트 옵션도 설명해 드려요.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 있는 상품 중에 상당수가 이 TDF의 운영 스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ETF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ETF가 퇴직연금 적립금 중에서 ETF에 투자하는 금액이 2023년에는 9조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48조 7천억 정도.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전체 실적 배당형 상품 내에서 ETF 비중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한 18% 정도 됐는데 지금 39.6%니까 이것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직연금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적 배당 상품 중에서도 ETF에 대한 선호 성향들을 상당히 가져간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변화는 뭐냐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직장 다닐 때는 월급으로 살지만 퇴직하고 나면 월급을 대신할 뭔가를 찾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배당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정적인 현금 흐름 이런 상품들을 되게 많이 찾았었는데 ETF 내에서도 이제 커버더콜 ETF처럼 이제 분배금을 많이 주는 형태의 ETF들을 은퇴자들이 이것도 내 자산에 한번 편입시켜 볼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커버더콜 ETF에 대해서는 뭐 위험하지 않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당장에 이제 내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돈은 분명하고 필요한 생활비도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선택 과정 중에 하나의 고려 요소로는 분명히 들어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커브드 콜 ETF들이 반향을 갖는 것들도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퇴직연금이 이제 증시에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우선 시장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겠습니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은 장기성 투자 자산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도 장기성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에 의한 자산이 이제 주식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이게 단기 투자형보다는 장기 투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형 상품들이 많이 쌓이면 결국은 그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성을 좀 물론 변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변동은 계속하지만 굉장히 일정한 그 바탕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퇴직연금 시장의 이제 성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연금으로 들어온 돈이 샀다 팔았다 하는 자금으로 쓰이지는 않죠. 일단 보시면 자기 퇴직 계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따라서 사람이니까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좌에 있거나 아니면 뭐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퇴직연금 자기 계좌 안에서 이걸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그 안에 남아 있죠. 네, 네.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뭐 어떻게 좌우할지 모르겠지만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뭐 TDF 같은 자금이라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배분을 하잖아요. 주식에 들어가는 비중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배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건전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또 장기 자금이고 쉽게 확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랬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기존 계약형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계약형은 개인별 판매 구조이고 기금형은 집합적 장기 투자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돈만 직접 굴리느냐 아니면 전문가가 여러 명의 돈을 알아서 굴려주느냐의 차이인데요. 계약형은 개인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투자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금형은 별도의 수탁법인을 통해 기금 단위로 자금을 통합하고 운영해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개인별 수익률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금형으로 도입을 해서 리스크도 좀 줄이고 수익률도 높인다 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금형은 그냥 말씀하셨듯이 모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예. 모아서 운영하면 거기 그 돈을 모았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형에서는 자기가 막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 편차가 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예 정기예금만 하거나 잘 못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아서 집합 운영을 해서 장기적인 성과가 개선되면 수익률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내가 잘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형 자체가 수익률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 기금형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자산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때 수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이제 계약형 DC형 제도에서도 1위형 제도를 조금 더 허용한다든가 집합 운용을 할 수 있는 뭐 툴을 만들어주면 기금형과 또 유사한 효과들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금형 제도 자체보다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죠? DB형, DC형, 기금형 뭐 이렇게 선택.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요. DC형 중에서도 계약형을 갈 수도 있고 기금형을 갈 수도 지금 있고. 이제 정부 추진하는 것은 DB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요건 건드리지 않아요. DB형은 그냥 두고, 네. 근데 DC형을 이제 좀 더 기금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두어서 네. 국민들 또 근로자가 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그럼 이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 개방형, 사업자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이런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어떤 겁니까?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이 개방형 공공기관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라는 형태로 이미 운영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가입할 수 있는 이 사업장 규모가 30인인데 50인이나 100인으로 늘면 이제 그 대폭 더 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생기죠. 연합형은 지금 개별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개의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 공동으로 기금을 하나 만들어 보자. 금융 전문가가 그 자산을 운영하게 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산 운영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이미 과학기술인 연금이라고 해서 이미 그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익률이 일반적인 금융기관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연합형 같은 경우는 비슷한 직종, 예를 들면 보건의료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직종 내에서 퇴직하더라도 우리가 퇴직연금 기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자산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가입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장기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직장을 잦은 이동 때문에 자꾸 바꾸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연합형에서 생깁니다. 이제 기금형 도입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기금형을 만들어서 모아서 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 일정한 규모를 이루지 못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되는 것들인데 퇴직연금 사업이라는 게 사람들은 심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역량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던 금융회사들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용을 집합해서 하는 형태로만 좀 가져가자는 게 이제 금융기관 개방형이고 이게 또 여러 금융기관들이 또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좋은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큰 부분들은 금융기관 개방형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은 사업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개방형을 통해서 가져가면서 일부 영세한 사업장들의 근로자들한테는 비용을 조금 세이브해 준다거나 보험료를 조금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하는 식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은행, 증권사, 운용사, 자산운용사인가요? 네. 요 경쟁 구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이제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은 DC형이나 IRP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기금형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 정권회사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도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으면은 단순한 금융 투자 저축에 플러스 알파하는 보장성 이런 측면을 갖다가 좀 더 얹혀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환경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로 보면은 정권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갔지만 크게 금융시장 환경에 변화에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변화한다면 좀 더 다양한 환경에 우리 이 미래가 또 펼쳐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로자는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기금형하고 기존의 계약형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ETF나 이런 펀드를 막 투자하는 사람이 기금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옮길까?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 성향이 적극적인 사람들은 옮길 가능성들이 없죠. 별로 없죠. 또 반대로 나는 원금이 깨지면 밤에 잠을 못 자. 하는 입장에서 기금은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쪽으로 돈을 옮기려고 할까? 이것도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그렇죠. 보장이 없으면 또 안 되죠. 꺼려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 투자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난 예금상 수익률은 내고 싶어.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금형이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금형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유불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퇴직연금 자꾸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냥 우리 퇴직연금도 운영해주면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금형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 닮은 꼴의 작은 기금들이 생긴다. 금방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점차
이 기금형에 대한 관심이나 비중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퇴직연금 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로 대형주나 아니면 ETF로 집중이 되면 그 왜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집 한 채처럼 그쪽만 막 오르고 막 이렇게 그 이 편차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그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산시장이라든지 기업의 사정을 봐서 골고루 투자하면 결국은 이 가입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판단 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금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 1,800조 원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걱정하려면 국민연금의 시장 지배력을 먼저 걱정해야 되고 갓 500조 원이고 500조 원 중에서 이제 100조 원 정도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우리 퇴직연금 자산의 시장 지배력을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한 기금에서 이 1,800조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퇴직연금 자산은 많은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큼의 시장 지배력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또 이제 차이가 날 텐데 기금형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될까요? 네, 도입 초기에 최소 50조에서 10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이 저축에서 투자 자산으로 리밸런싱 되면서 증시에 연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은 10.6%에 불과한데요. 기금형 전환으로 대기업 DB형 자금의 일부만 비보장과 투자형으로 이전돼도 수십조 원 단위의 대규모 신규 자본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직장의 안정성이 강한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이 촉진돼야 기금형 도입의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저 퇴직연금 자체가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90% 이상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가 되면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장들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일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일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해석하기가 버거운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 집합형 제도가 있는 거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계약형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추가로 기금형을 더 도입할 거냐, 도입하면은 기금형하고 계약형 사이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선택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퇴직연금의 그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면 배당이나 장기 투자가 확실히 좋아지겠어요. 개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퇴직연금 투자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개별 주식은 개별 주식을 사잖아요. 퇴직연금은 개별 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이제 ETF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정 주식의 가격 변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입사하면서부터 장기간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을 처음에는 막 하다가도 보면 길게 놓고 보는 투자 문화가 생겨날 거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투자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목돈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달 또는 특정 시기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자기 투자 자산 규모를 늘려가는 시장이고 그걸 이제 나중에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장기 투자 문화 같은 걸 형성하는 데는 이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어때요? 해외 사례를 한번 보면 그 연금 자금 확대 이후에 뭐 시장의 안정성이나 투자 문화가 실제로 개선이 되던가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호주입니다. 호주가 이제 그 이제 퇴직연금을 슈퍼 애니웨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 애니웨이션이 생긴 이후에 이 투자 문화가 개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기관 중심으로 바뀌고 호주는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GDP의 150%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자산이 500조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호주의 사례로 봤을 때는 우리 GDP의 100% 이상 될 가능성도 뭐 장기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퇴직연금 시장이 주식 시장을 또 안정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환경을 갖다가 선진국형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외국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문화들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고요. 401k 제도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미국 증시의 대세 상승장이 왔거든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401k가 대세 상승을 이끌었냐,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401k 자금이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냐에 논란은 있지만 두 개가 같은 시기에 상관관계를 높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잘 보면 근로자들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현금 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집 하나 살려면 아니면 전세 보증금 내려면 있는 돈 다 끌어다 가지고 거기 넣고 대출까지 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투자할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이란 자산은 따로 떼어져서 분리돼서 보관되어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 돈이 과거에는 회사 안에 있다가 지금은 내 계좌로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근로자들이 나도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 나도 투자해야 되겠어 할 때 들여다보는 돈이 그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는 퇴직금이 회사 돈이 아니고 내 돈이라는 인식이 확실해지는 거고 그걸 이제 내가 잘 관리하고 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넣어서 내 자금들을 좀 더 많이 굴려나가겠다라는 생각들 그런 문화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올바른 퇴직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지 퇴직연금 개혁 방향을 좀 제안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 이 논쟁보다는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예금보다는 투자 문화로 갔을 때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상품 개발, 그다음에 투자 교육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되면서 투자 성과를 통해서 평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고 이번에 또 하나 더 고민해야 되는 게 퇴직연금하면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은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단계에서의 운용도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는 인출하면서 빼서 쓰는 단계의 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도적으로나 금융회사나 근로자들 퇴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노후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강고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퇴직금이라는 이 쌓이는 돈을 그냥 미래에 자기 노후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퇴직할 때마다 그 돈을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부동산에 구입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써버리는 자신의 노후를 이제 자기 스스로 준비하고 국민연금에 덧붙여서 퇴직연금도 활용한다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도에 정산하지 않고 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 사고의 전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3층 석탑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연금이 있고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나의 자산이죠. 이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루두루 고려하면서 자본시장의 튼튼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